공수처가 이 공수처 검사들이 송창진하고 심태민은 지금 이종호를 변호했던 사람이잖아요. 이거를 다시 한번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송창진과 심태민은 이종호를 변호를 했고 송창진은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윤석열과 한 팀에 있었던 사람이죠. 네. 송창진은 처장 대행까지 했었던 사람이고 차장. 예, 차장. 네. 차장 대행까지 했던 사람이고 심태민은 지금 제보자를 조사를 했잖아. 조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회피를 한 거잖아요. 그날 상황을 말씀드리면 네. 제보자가 그날 아침에 들어갑니다. 예, 아침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검사인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심태민인지 모르고 간 거죠. 모르고 간 거고. 예. 근데 사부에 가면은 이제 언론이나 뭐 여기 그 최혜병 건에 대해서 수사하는 참호 검사가 있대요. 거기가 나올 줄 알고 갔다는 거야. 예. 그런데 거기는 안 보이고. 예. 뭐 뭘 알아더라. 뭐 이상한 네. 모르는 검사방으로 1위로 들어오라고 갔더니 예. 검사하고 수사관들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검사가 그날 모든 조사 절차가 끝나고 나올 때까지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은 거야, 다. 모든 조사 절차가 한 8시간 진행됐던 거죠? 10시간. 10시간. 예. 아침에 들어가서 10시간 동안 10시간 동안 있는데. 다 들어. 그러니까 밤 늦게 심태민은 다 나왔어. 들었던 거네. 다 들었다. 근데 이종호 그러니까 이종호에 관해서 진술을 하면 본인이 2021년 10월에 선임계를 직접 썼던 사건이에요. 네. 이종호와 관련해서. 그러면 2021년 10월에 선임계를 썼고 송창기도 선임계를 썼는데 들어가서 10시간 동안 조사를 하는데 본인이 이게 이해상충이다를 못 느꼈다라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자, 멋진 해병 카톡방이 공개된 게 6월 25일입니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공익제보는 7월 1일입니다. 그렇죠. 그날 7월 1일 날 내 MBC 시선 집중 나가가지고 네. 번외 유튜브 방송에서 이번 주에 그 카톡방 관련해 중요한 제보가 공수처로 갈 것이다. 이게 아마 이 사건의 성격을 바꿔놓을 만한 사항인데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다. 이렇게 정확히 내가 인터뷰를 나도 알고 공수처도 알고 이게 이종호 씨와 관계된 이종호 씨 이름이 이미 언론에 5만 군데 다 나갔고 그와 관련된 거라 그랬고 그런데 공수처는 몰랐대. 이걸 갖다 제보를 받고 보니까 이종호 씨가 있더래. 아니 그래서 그러면 조사 나중에 도중에라도 회피한 거네. 나와야지. 조사 도중에라도 나와야지. 나중에 기자들이 질의하니까 우리 회피 시청했는데요? 그건 12일이에요. 그러니까. 조사 받고도 8일이 지나서 해요. 아니 이거는 진짜 거의 사기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이종호 씨 관련이란 거 다 예고하고 들어갔는데 제보 내용을 몰라서 다 듣고 나서 회피 신청을 했다. 그런데 그날 조사 중은 아니거든 분명히. 모든 조사 끝나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것도 언론 취재가 들어가니까 그제서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권성동이 공익제보자를 공격한 게 7월 3일이잖아요. 예. 근데 7월 1일 날 공익제보자 접수를 하잖아. 그때 제가 설마 공수처에서 리크됐나? 그런 이야기를 잠깐 비쳤는데 아니 지금 상황을 보잖아요. 심태민이나 송창진의 하는 행태를 보면 이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그런 의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이 지금 검사의 직분에 충실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혹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제가 보기에는 7월 4일 날 공익제보자 들어가기 전에 예. 미리 전반적인 정황을 다 파악하고 어디론가 보고했을 겁니다. 그리고 차장 검사를 하는 그 송창진이 예. 이거는 심태민이 맡으라고 배정까지 한 거예요. 아니 그럼 이거 범죄 아닙니까? 배정까지 한 거라고 난 그렇게 봐요. 아니 그 많은 이 25명의 검사 중에 왜 하필이면 이종호 변호사냐고. 자 그리고 송창진과 심태민은 이 이종호 사건을 같이 맡았다니까. 같은 법인에서. 같은 서울중앙지검 검사요 또. 이게 말이 돼 이게? 중앙지검.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이 사람들은 팀 도이치죠. 그래서 팀 도이치로 네,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이종호 씨하고 이분들을 다 엮어줄 수 있는 권력의 최상층하고 팀 도이치 한 팀이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투입된 공수처 검사들은 상대 패를 지금 본 거죠. 그렇죠? 완전히 봐버린 거예요. 상대 패를 왜냐하면 상대 패를 보기 전에 대응을 하면 대응이 꼬입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대응 꼬인 게 VIP 누구냐 해서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얘기한 이 대목이에요.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얘기했는데 첫째 자기들끼리 말이 안 맞는데다가 뒤에 가서 VIP가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한 게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그 녹취가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면 이게 해병대 사령관이 VIP라고 얘기한 게 깨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가 무슨 패를 가졌는가를 봐야 되는데 공익신고자가 뭘 녹음했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누가 그걸 제일 잘 볼 수 있느냐? 공수처 검사가 수사하는 사람이 그걸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바로 요 상대패를 다 볼 수 있는 사람을 투입을 하고 이 팀 도이치에 소속된 사람 중에 예. 그렇게 해서 갖고 있는 정보를 어떤 수사를 통해서든지 공유를 하겠죠.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공유를 하겠죠. 그리고 근데 공유를 누구랑 공유한 결과를 가지고 이종호 씨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서 언론 인터뷰나 또는 언론 코멘트를 통해서 이 사안은 이런 거야 라고 판을 다시 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제 생각에는 이게 팀 도이치가 지금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김종대 의원이 와, 이종호가 공수처로부터 뭔가를 제공받은 건 아닌가? 그래서 JTBC와 단독 인터뷰를 한 것 아닌가? 아니 JTBC 단독 인터뷰는 잘 보세요. 예. 이 공익제보자를 어느 검사가 수사했다는 게 말썽이 난 걸 보고 나서 한 인터뷰입니다. 그렇죠. 아, 이 판이 이렇게 흘러갔구나.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예. 저 여유 있잖아. 얼마나 여유 있어, 저게. 그러네요. 여기서 그러니까. 다시 근원 쪽으로 물어야 됩니다. 이종호는 왜 이렇게 센 것인가? 어떻게 왜냐면- 수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네. 그 검사도 이런 사람이 들어오고 네. 자기가 뭐가 녹음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상대의 패를 다 알게 되는 상황까지 자연스럽게 왜 이렇게 되는 아니 거 근데 아니야? 이거는 네. 진짜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팀 영화에서. 도이치의 감독님이 거의 히딩크급이다. 팀 도이치 감독님은 VIP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다음 순서는 이제 공익제보자 이상한 사람 만들기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종호 씨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이종호 씨가 그 공익제보자는 정말 인간적으로 몹쓸 사람이고 몰래 녹음이나 했고 또 해병대 후보여서 귀여워해줬더니 그걸 이용해 먹고 이런 식의 나쁜 그거를 왕창 쏟아내고 공수처발 기사로 그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무엇보다 또 남을 사람들이 무엇보다 이게 지금 공수처의 검사들이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라는 보도가 그렇게 검찰발 보도 좋아하는 한국 기자들은 왜 안 쓰는 거야 도대체? 안 써요. 이거는 거의 전무후무한 사건 아니에요? 오히려 최근에 그 중도적인 언론 측에서 이상한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해명성 기사들이. 그러니까 이종호의 해명성 기사들이? 이런 거죠. 예. 그 해병 카톡방에 5명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성근 로비에 대해서 얘기한 건 그 중에 일부예요. 그렇죠. 저기 이종호. 예. 그다음에 그 경호처 직원. 시변호사. 예. 근데 경호처 직원도 중요하진 않아요. 다른 말을 했으니까. 예. 그러면 핵심은 2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거기 참여자들은 이 내용을 잘 몰라요. 몰라. 맞아요. 그런데 예. 거기 모르는 사람 인터뷰를 따서 우리는 임성근 로비 얘기 한 적 없다. 이 기사가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최라든가 최? 경찰 출신이라든가 예. 사업가. 예.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야. 예. 그런데 그걸 갖다 크게 썼단 말이에요. 요게 기사를. 한국일보 보도인데 한국일보의 보도 내용이 뭐냐면 그 멋쟁 해병 카톡방 내용을 쭉 보면 아마 쭉 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카톡방에 들어있는 녀석이 쭉 보면 그 임성근이 등장하는 그 골프 얘기 딱 한 번 그때 임성근 얘기는 그때 나왔고 나머지 얘기는 음악 얘기나 하고 무슨 유튜브 링크나 보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어떤 생각 그 기사 보면은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게 저도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뭐 아는 것도 없는데 그 기사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우리가 뭐 단체 채팅방 하루 이틀 해요? 요 5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4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을 수도 있고 3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을 수도 있고
7명이 있는데 이 중에 2명 안 들어있는 단체 채팅방이 있을 수도 있고 해병대 출신들 다른 출신들이 있는 이런 것들이 이런저런 단체 채팅방이 있을 수가 있고 여기서 무슨 돈이 있는지 모르는 건데 그러면 바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핵심들이 다 들어가 있을 만한 이 모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만한 사람의 핸드폰을 압수를 해가지고 요걸 확인해야 되는 절차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기사를 보면 바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이거는 이종호 씨 핸드폰을 갖고 와야 된다. 이 생각이 바로 들어요, 오히려. 그냥 안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소음을 만들어서 마치 거기 안에 있었던 내용들이 다 동등한 진실인 양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내밀한 사정이랄지 직접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핵심적인 사안들에 관해서 서로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딱 2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포워딩을 해줬던 그 임성근 사단장을 멘토라고 생각하는 전 경호처 직원은 처음부터 임성근 사단장을 멘토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사람의 포지셔닝은 당연히 기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사람은 임성근을 변호할 목적으로 사태를 무마시킬 목적으로 언젠가부터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이제 녹취록을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전체 맥락을 충분히 판단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호처 전 직원의 이야기도 공익제보자와 똑같은 진실의 값인 양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일부러 국민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당하고 있는 언론이 일부 언론들이 이런 식의 아까 팀 도이치의 이런 판짝에 당하고 있는 거고 이 방금 말씀하신 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모 씨하고 임성근 사단장이라는 사람의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끈끈하고 가까울 것이다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오늘도 기사가 나왔는데 동아일보의 보도입니다. 이건 이제 알려진 사안. 2008년에 이명박 청와대부터 인연이 있던 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알려진 사안. 원래 그랬죠. 그렇죠. 알려진 사안. 근데 오늘 보도가 나온 거는 뭐냐면은 공수처가 최근에 확인하고 있다는 거.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공수처가 욕을 먹으니까는 좀 흘려준 것 같기도 한데 조금씩 흘려주는 것 같기도 한데 2022년에 송모가 임성근 사단장한테 골프를 치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골프장을 덕산대 골프. 그렇죠. 거기를 화성에 빌려달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치고 싶다라고 해서 임성근 사단장이 군인들 골프장이죠. 그렇죠. 해병대 골프장입니다. 체력단련장입니다. 그걸 해줬다는 겁니다. 해줘서 거기 가서 즐겁게 골프를 쳤는데 자기 외에도 2명의 전직 퇴임 공무원들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뭐 임성근 사단장이 품이 넓은 사람이어서 해병대 출신이면 뭐 아무나 다 뭐 무조건 성근이 저 골프 한번 내 2명 김완 완이하고 누구 저기 데려갈 테니까는 골프 한번 칠 테니까는 너 뭔데? 나 해병대 458기야. 뭐 그걸 다 해주는 거냐? 어느 정도의 아주 끈끈한 관계가 있으니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만 봐도 단편적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처음에 그 6월에 그 단톡방 그 1사단 골프 무산됐다는 기사가 나오길래 제가 덕산대 골프장을 살펴보라 그랬거든. 이것도 김종대 작품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었어. 이게 그 임성근 사단장이 그 덕산대 골프장 그 해병대 사령부가 있는 데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단장으로 발령나 간 거기 때문에 2021년에 여기에서 오히려 그 송모 씨하고 골프장을 목격담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서 하지 1사단 골프장은 뭐 무산된 것 때문에 중요하지가 않다. 근데 부승찬 그때 의원이 2군데 1사단하고 사령부 골프장 자료 요구를 다 했는데 군에서 답변이 희한하게 온 거야. 1사단 골프장 자료만 오고 덕산대는 안 내보낸 거야. 이거를. 이게 수상하다 그러면 분명히 내가 알기로 목격담이 있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내가 그 해병대 예비역 누구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봤다. 덕산대 골프장에서. 그런데 부승찬 의원한테는 요 자료만 안 내놓는 거예요. 군에서. 누군가 아마 임사단장이 가이드라인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네. 1사단 아무도 안 왔으니까 그때 다 내보내줘. 이거는. 그래 놓은데 덕산대는 안 돼.
곳곳에 정말 이랬던 그래서 거라고 곳곳에 이게. 밀정들이 있구만. 공수처가 그거를 네.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직접 갔대요. 가가지고 방문자 명단 확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는 그런 거 할 시간에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부분, 본질적인 부분을 왜 미적미적거리면서 안 건드리지? 압수수색 할 거는 왜 안 하고? 그러니까 공수처가 욕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보면 딴 것만 건드려, 딴 것만. 공수처가 예. 설립이래. 뭐 그럴싸한 수사라는 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나름 이 사건의 열의를 갖고 처음에 덤볐어요. 아, 이게 이종섭까지인가? 아닌가? 이시원으로 가야 되나? 네. 이런 과정들에서 공식적인 통화 기록들을 막 수집하면서 이 공식적으로 내려온 거지를 막 해서 어쨌든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상식적인 아까 직권남용과 상식적인 뭐 이런 것들 수준으로 이 사건을 하면 알아봤어. 된다. 예,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하려면 사실은 용산하고 쇼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예. 예, 그 앞에 쇼부가 있었어요. 뭡니까 방송에서 네. 간파를 지어야 되는데. 합의를 좀 해야 되는데. 네. 네. 예, 그 앞에 있었어요. 네. 그 앞에 있어서 공수처가 야 이거 잘하면 우리가 그랜드 파이널 가고 네. 말로 홈런 치고 이럴 네. 수도 있는 거야? 아닌가? 우리가 이것도 못하면 이제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 되는 네. 거지? 요 관리비에 있는데 갑자기 공수처가 예상과는 다르게 VIP로 가는 말하자면 그 벽 앞에 서서 벽을 보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VIP로 가는 지름길이. 길이 지름길이. 뚫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 입장에서는 넓게 보여, 그게. 네. 너무 선명하게 보여. 지금 다시 어떻게 된 거냐면 네. 뭐 그냥 이거는 추가해서 우리가 저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인가? 아유, 저 정도, 대도로 가려면 문이 없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벽은 막혀도 우리가 열심히 여기까지 왔는데 네. 이 벽에 막혔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기관의 어떤 존폐에 있어서는 설명은 되는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은 그게 아니라 이 길에 들어서면 네. 사실 명운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지금 공수처가 원하는 것이냐? 아니, 뭐, 직장인들이야 다 변호사들이잖아. 변호사들이고, 전직 검사들이고, 판사들이고, 그러면 명운을 걸면 되지. 국민들은 지금 얼마나 민생고에 찌들리고 있는데, 본인들 거기에서 국민들 세금 받아가지고 일하면서, 야, 한 번 공무원이 영원한 공무원이에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인 거고. 그러면 정진을 해야지. 칼 맞아. 거기도 민생이 있어. 공수처도. 아니, 공수처는 뭐 사실은 그렇다 치고 그렇다 칠 수는 없지만 군사법원은 이제까지 잘해왔잖아요. 네. 근데 왜 이시원 통신기록, 이게 통신기록 별것도 아니거든. 통신 내역 그냥 SKT나 KT, LG U+에 이시원이 어디 썼을까? 이 SKT 썼겠지. KT나 뭐 이런 거 썼으면 거기에다가 그냥 야 뽑아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왜 불허하지? 한 명 더 있습니다. 김동혁 검찰단장에 대해서도 불허했습니다. 김동혁도. 예, 그런데 김동혁에 대해서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예. 공수처 피의자인데 휴대폰을 파손하고 깡통폰을 제출한 인물입니다. 요거요 굉장히 이 자들이 아주 공직자로서 지금 그러네요. 아주 막강하기 시작하고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사람이고. 이런 구속해야지 다른 사건 같았으면. 그다음에 네. 이시원의 경우에는 네. 지금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라고 합니다만은 법무관리관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전화와 대면 보고 엄청나게 많이 그랬죠.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박정훈 대령을 항명죄로 잡아넣기 위한 공모로 의심이 되는 그렇죠. 그런데 어제 한겨레 신문이 좋은 기사가 나간 거예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런데 작년에 8월 4일부터 네. 이때가 이제 박정훈 대령에 대한 본격적인 압수수색과 항명 수괴 그렇죠. 혐의 적용으로 입건이 된 시점이에요. 요때 대책회의가 국방부에 있었는데 그때 김동혁 검찰단장도 있었지만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국방부 청사 3층에 와서 3층 회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어제 기사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갔다는 것이고 오늘 기사는 그 회의 자리에 김동혁 검찰단장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김동혁도 있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 임성근 구명하고 이런 거하고 박정훈 항명 이건은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저기 임성근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때 구속까지 시키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 갔는데 그때 박정훈 대령이 8월에 구속이 됐더라면 이 사건이 굉장히 어려워질 뻔한 건데 다행히 군사재판에서 영장을 기각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이때 대책회의가 이제 장관이 우즈베키스탄 가서 없으니까 여기서 밑에 관계인들끼리 합동으로 했어야 되는데 여기에 청와대가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되면은 장관 오자마자 우즈베키스탄에서 막 왔을 때걸. 예. 그러니까 이때 개입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건이 전혀 다른 또 양상으로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공한 인사 로비 플러스 그 정당하게 수사한 사람을 때려 잡으려고 했다. 또 근데 하나의 때려 사건 잡으려고 했는데 만들어내. 그 때려 잡는 거에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이 들어가서 회의에 참석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월 3일에 군 검찰이 박정훈을 압수수색을 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이때까지는 우즈벡에 가 있단 말이에요. 네? 국방장관이. 근데 국방장관이 돌아오자마자 회의를 여는데 그때 임기훈이 들어가. 그리고 임기훈이 들어간 이 회의 자리에 김동혁이 군 검찰단장이 같이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8월 11일인가요? 박정훈 대령을 군 검찰에 출석시키죠. 그러면서 이제 언론에서 박정훈 대령이 딱 한 건 사사건건 인터뷰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8월 30일에 구속영장을 청구해가지고 완전히 보내버리려고 하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이제 법원에서 기각이 된 건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구속영장이 그냥 처리가 됐다면 그냥 8월 2일 이후에 한 사람 죽여가지고 그쵸, 그게 사건을 원래 그냥 묻혀버리려고 한 거네. 근데 이제 방금 말씀드린 한겨레 기사는 더 정확하게 조금 정정을 하면 예. 임기훈 비서관이 그 시점에 이제 그 국방부 청사에 갔고, 네. 그렇죠? 간 거 맞고, 그 다음에 간 것으로 추정되는 그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에 그날 검찰단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사를 보면은 있었다잖아. 그 네. 회의가 그쵸 있었을 건데 아마도 네. 근데 이제 기사 내용을 설명드리는 네. 거예요. 혹시 제가 잘못 얘기했으면 안 되니까 그 회의는 원래 검찰단장이 오는 회의야라고 국방부 장관 했던 분 측이 얘기한다. 네. 그러면은 그 회의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네. 그 회의 그날 그 시각 그 몇 시 몇 분 몇 초에 정확하게 그 검찰단장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네.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 회의는 원래 검찰단장이 참여하는 회의고 이 논의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산에서 온 사람이 지침을 줬던 개입을 했던 뭘 했든 간에 그 회의에다가 얘기를 했으면은 그 회의가 공유하는 사안이 언제가 됐든 검찰단장이 왔으면은 뭐가 됐든 간에 집행이 됐든 간에 지시가 됐든 간에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개입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가 온갖 불법 탈법이 뭐 그냥 난무하던 때입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그냥 막 가는 파동이었던 거고 광란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박정훈 대령을 일단은 처리하기 위한 대책회의로 처음엔 사건 이첩이었어요. 네. 그런데 곧바로 박정훈 대령 이제 일종의 처단이죠. 이 회의로 성격이 빠르게 진화해 나가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임성근을 살리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 8월 2일 이후에는 박정훈을 죽이는 사건이 한 번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임성근을 살리는 쪽에만 80, 90% 관심이 가 있었는데 여기에도 앞으로는 이제 이게 또 별개의 사안으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네. 파헤쳐봐야 될 그렇습니다. 어떤 중요한 단서가 나와. 그리고 어쨌든 예. 직무적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논의했다면 이거는 과거 적폐청산 특검 최순실 특검의 견조 생각해 보면 그렇죠. 처벌하기가 상당히 혐의자로 입건하기는 상당히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한다.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 군 경찰을 그냥 모든 권력 집단이 나서서 죽이려고 한 사건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고석 변호사가 등장하던 시점도 이 시점이고 김용현 경호처장이 통화록에 등장하는 시점도 이 시점이고, 이 시점. 예, 전부 보면은 여기에 이제 비선 라인 둘 다 육사 출신 아닙니까? 다 육사 출신이에요. 고석하고 김영현 전부 다. 고석이 육사 39기고 예. 김용현이 38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군내 내부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정계로 간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계로 간 사람들이 특히 윤석열 대통령하고 뭔가 인연이 있거나 아주 끈끈하거나. 끈끈하다라고 알려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개입을 하면서 야, 군에서는 말이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일단 예. 박정원 대령을 항명으로 잡아쳐넣자라는 아이디어가 처음에 누구로부터 나왔는가?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검찰단장이 보고한 걸로 듣고 있어요. 김동혁이? 예. 거기서 항명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법무관리관실에 이모 중령이 있어요. 예. 여기가 검찰단장하고 연결돼서 그때 그 법무관리관실에서 생산된 문서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는데, 예. 그게 이제 국방부 자문위원들한테 배포된 괴문서. 네. 그때 당시에 이거는 저기 박정원 대령의 월권이라고 정리가 돼 있는 괴문서가 배포가 됐는데, 그 작성자로 의심이 되는 게 이제 법무관리관실의 이모 중령인데, 그 논리대로 사법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 저 김동혁 단장하고 이모 중령이 둘 다 육사 출신의 사법고시 패스한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그 원조가 고석이라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군사법원의 재판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게, 지난번에 경북경찰청에서 야, 그 혐의자 임성근 없어 라고 나오는 거를 여권에서 굉장히 반겼잖아요. 똑같이 군사법원에서 박정훈 유죄야, 당신 항명했어 라고 나오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겠어. 그러면 군사법원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지금 통신기록 조회도 불허를 한 게, 아니 법리적으로만, 아주 논리적으로만 심플하게 보면 그때 김계한이 또는 국방부 장관이 이첩 보류하라고 지시를 했나 안 했나, 요것만 보자. 요것만 봤을 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라고 지금 저쪽에서는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시를 어겼기 때문에 항명이야, 이렇게 가서 절차적인 문제, 법 논리적인 문제로만 갖고서 박정훈을 몰아붙일 수 있거든. 근데 이제 박정훈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당한 지시를 한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사건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면,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라는 증거를 내놔야 되잖아, 군사법원에서. 그러면 계속 대통령실 20원의 통신기록을 지금 차단해버리는 이유는, 저는 변호인 측에 굉장히 불리하게 지금 군사법원이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뭐냐? 박정훈 유죄 만들어가지고 대통령실의 논리를 뒷받침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두 번째 프로젝트인데, 첫 네. 번째가 경북경찰청의 수사 발표였어요. 그렇죠. 그게 모든 신호탄이 돼가지고 대통령의 특검 거부권 행사도 거기에 힘입어서 경북경찰청 수사 이튿날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그 임성근의 언론에 대한 협박 메시지도 그 경북경찰청 수사가 발표되는 그날을 디데이로 해서 그렇습니다. 2시에 수사 발표하니까 3시 반에 임성근 메시지가 언론사로 왔어요. 그 뒤에 내용 증명이 도착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모든 신호탄이고, 두 번째가 군사재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유심히 봐야 될 건, 이윤세 당시 해병대 사령부의 정훈공보실장이 정무실장. 네. 공수처에 출석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이게 굉장히 또 의외의 판으로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경로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수사단장인 박정훈밖에 없는데, 이윤세도 들었거든. 그걸 좀 진술을 해버린 거야. 이윤세도 진술을 했거든. 네, 진술했어요. 네. 근데 공수처에서 또 진술을 한다면 공식적으로 두 사람이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네. 김계환 휴대폰의 포렌식. 그렇죠. 그래서 그걸 들은 게 해병대 안보지원사 부대장이죠. 네. 그 사람은 모든 회의에 참석했던 그렇죠. 사람. 그러니까 이게 자 늘어나고 있어요, 증언이. 지금. 이건 좋은 신호죠. 그렇죠. 그건 굉장히 좋은 신호예요. 특검으로 가는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저희가 이 짧은 시간에 얘기하는 등장인물이 한 20명이 20명이 넘지. 넘어가고 있고, 갈래를 쳐서 보면 한 4부 정도는 필요해 보이는 지금 사건이. 근데 오늘 방송분을 이해하신 시청자분은 당신이 위너. 네, 진짜 많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진짜 오늘 방송분은 굉장히 버라이어티했지만
했지만 짚을 거가 다 짚어져가지고 굉장히 좀 만족하네. 저는. 저는 여전히 네. 내용은 풍부하죠. 주택의 입장에서 보면 스모킹 거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이종호가 VIP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가 찾아져야 되고 그게 어떤 방식이 됐건 그다음에 우리가 사건 초창기에 많이 얘기했던 800 그러니까 대통령실 02800 5층에서 했다는 전화 7070. 그게 어쨌든 로비가 통했다라고 하면 인과적으로 보나 순차적으로 보나 그 전화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갔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시를 한 사람이 지금 뭐 이종호는 VIP는 김건희를 지시했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 지시를 누가 한 거냐. 그 후에 박정원 대령 죽이기는 그 지시사항을 이행하는 단계에서 실무진들이 어쨌든 기획해낸 일일 거잖아요. 이걸 임성근을 살리고 이걸 임성근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했던 박정원을 항명으로 만들어서 이거를 무화시키자. 이런 이제 판단으로 흘러간 아니 거기 때문에. 윤석열이 8월 2일 이후에 엄청나게 전화를 그렇죠. 많이 해댔기 네. 때문에 윤석열이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어. 있죠. 근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네. 굉장히 재료들이 많이 있지만 결정적인 두 가지는 이종호가 직접 구명 로비를 했다라는 증거. 그 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 국방부로 내려간 지시.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가장 중요한 지금 남아 있는 스모킹 건이다. 네, 이번에 임성근 사단장의 통화 기록은 이번 주 중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중에 네, 이번 지금까지 했던 관례로 보면은 이번 주 중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윤세, 임성근 주목해 주시고 제발 이번 방송분은 그 대한민국 기자들이 한꺼번에 요약하고 싶다. 그러면 이 방송만 봐도 전체 맥락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다. 기자 여러분들 2만 명 정도 되는데 많이 봐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정치본색 내일도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